50대 이후 돈이 새는 순간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에 집을 줄이면 돈이 남을까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이제 자녀도 다 독립했는데 큰 집이 필요할까? 아파트 평수를 줄이면 생활비가 조금 남지 않을까? 관리비가 너무 부담되는데 작은 집으로 가야 하나? 서울 집을 팔고 외곽으로 가면 노후 자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집을 줄이는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 문제이면서 생활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이면서 가족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 문제이면서 마음의 안정 문제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면 당연히 돈이 남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비, 중개수수료, 세금, 인테리어 비용, 가전과 가구 교체비, 새 지역 적응 비용까지 계산하면 생각보다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줄이지 않으면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난방비,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집을 줄일지 말지는 집값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집을 줄인 뒤 내 생활이 더 안정되는가? 현금은 남지만 삶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집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계속 새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집으로 가면 돈뿐 아니라 건강과 관계도 지킬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집을 줄이면 돈이 남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20평대로 가면 차익이 남겠지, 서울 집을 팔고 수도권 외곽으로 가면 몇 억은 남겠지, 큰 집 관리비를 줄이면 생활비가 줄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비싼 집을 팔고 싼 집으로 이사하면 차익이 생깁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면 관리비가 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남는 돈을 예금이나 생활비 통장에 넣어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합니다. 집을 팔 때 중개 수수료가 듭니다. 새 집을 살 때도 중개 수수료가 듭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비도 들어갑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도배, 장판, 수리, 가전과 가구 교체비가 생깁니다. 기존 집보다 오래된 집으로 가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평수가 줄면 물건을 버리고 새로 정리하는 비용도 생깁니다. 지역을 옮기면 교통비와 생활비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1억 원이 남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각종 비용을 빼고 나니 7천만 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새 집 수리와 이사 후 정착 비용까지 쓰고 나면 5천만 원 정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5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처음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통장에 남는 돈이 다르면 실망이 생깁니다. 노후에 집을 줄일 때는 반드시 순수하게 남는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집을 팔고 남는 돈이 아니라 새 집에 들어가고 모든 비용을 뺀 뒤 통장에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생활비를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집을 줄이면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관리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장기수선 충당금, 주차비, 공용관리비, 경비와 청소, 시설관리 비용까지 매달 빠져나갑니다. 큰 집일수록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관리비가 35만 원, 45만 원 나와도 월급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는 관리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관리비 40만 원은 단순한 고정비가 아닙니다. 연금 120만 원을 받는 분에게는 연금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돈입니다. 집을 줄이면 관리비가 줄 수 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도 줄 수 있습니다.
청소 부담도 줄고 집안을 관리하는 체력 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에는 큰 집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방은 비어 있는데 관리비는 나가고 거실은 넓지만 청소가 힘들고 겨울철 난방비는 부담되고 오래된 집이면 수리할 곳이 계속 생깁니다. 이런 경우 집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활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으로 간다고 관리비가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 보안, 주차, 관리 서비스 때문에 관리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평수는 작아도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은 관리비는 적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만 보지 말고 매달 나가는 실제 고정비를 봐야 합니다. 집을 줄이면 생활비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합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면 차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은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생활비 부족분을 메울 수 있고 병원비와 간병비 비상금이 될 수 있고 대출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집을 줄여서 1억 원이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그냥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4년 조금 넘으면 거의 사라집니다. 여기에 병원비, 자녀 지원, 여행, 집수리, 경조사비가 겹치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또 남은 돈을 위험한 투자에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 줄여서 생긴 돈으로 월세형 부동산을 사자, 주식에 넣으면 더 불릴 수 있다. 코인이나 고수익 상품으로 노후 자금을 늘리자, 지인이 추천한 투자 상품에 넣어보자. 이런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줄여 생긴 돈은 다시 벌기 어려운 돈입니다.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공격적으로 굴리는 돈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는 돈으로 봐야 합니다. 집을 줄여 생긴 돈은 최소한 3갈래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매달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는 돈입니다. 둘째, 병원비와 간병비 같은 비상금입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집수리와 가족위기 대응금입니다. 노후 자금은 한 통장에 넣고 쓰면 금방 사라집니다. 목적별로 나누어야 오래갑니다. 집을 줄이면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집 주변에는 익숙한 병원이 있습니다. 다니던 약국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시장과 마트가 있습니다.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나 절, 복지관, 경로당, 산책길이 있습니다. 자녀 집과의 거리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생활 리듬도 있습니다. 집을 줄이면서 이 생활권을 떠나면 돈은 남아도 삶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새 동네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버스 노선을 다시 익혀야 합니다. 마트와 약국 위치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방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이후에는 생활권 변화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접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병원 갈 일이 늘어납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약국, 건강검진센터, 대학병원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집값 차익만 보고 병원이 불편한 곳으로 이사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집을 줄일 때는 새 집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대중교통이 편한지, 마트와 약국이 가까운지,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에도 이동이 가능한지, 자녀가 방문하기 쉬운지, 혼자 살아도 안전한 동네인지, 이웃과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노후에 집을 줄이는 것은 면적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집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집은 작아졌는데 현금이 생각보다 적게 남은 경우입니다. 이사비, 세금, 중개수수료, 수리비,
가전 교체비를 빼고 나니 남는 돈이 기대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생활권은 바뀌고 집은 좁아지고 마음의 만족감은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새 집의 관리비가 예상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신축 소형 주거시설은 평수는 작아도 관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갔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줄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가 사라집니다. 셋째, 병원과 교통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집값은 낮아졌지만 병원 갈 때마다 택시를 타야 한다면 교통비가 늘어납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외곽으로 가서 외로움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돈은 남았지만 친구와 멀어지고 자녀와 멀어지고 익숙한 동네와 멀어지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외로움도 큰 비용입니다. 다섯째, 남은 돈을 잘못 투자한 경우입니다. 집을 줄여 만든 돈을 위험한 투자에 넣었다가 손실을 보면 집도 줄고 돈도 줄어듭니다. 이 경우 노후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집을 줄일 때는 단순히 작은 집으로 가면 돈이 남는다는 생각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돈, 건강, 교통, 관계, 생활 만족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을 줄이지 않아도 돈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면 매달 관리비가 나갑니다. 재산세와 각종 공과금이 나갑니다. 오래된 집이면 수리비가 계속 생깁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부담됩니다. 집 청소와 관리에 체력이 듭니다. 빈 방은 많지만 생활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노후라고 합니다. 집값은 몇 억인데 통장에 쓸 돈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있는데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자녀에게 집은 물려주고 싶지만 본인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삶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노후에는 집값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생활은 불편합니다. 관리비가 부담되어 냉난방을 참게 되고 병원비를 미루게 되고 외식이나 모임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집은 있지만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줄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연금 수입은 충분한지,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집수리비 비상금은 있는지, 주택연금 같은 선택지가 적합한지, 일부 공간을 활용할 방법은 있는지, 자녀와 상속보다 현재 생활비를 먼저 논의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선택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익숙해서 버티는 것은 노후 돈 관리가 아닙니다. 노후에 집을 줄일지 고민한다면 반드시 7가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현재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고 세금과 중개수수료, 이사비, 수리비, 가전과 가구 교체비를 모두 뺀 뒤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매달 줄어드는 고정비입니다. 관리비, 난방비, 전기요금, 재산세, 대출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새 집의 생활비입니다. 작은 집이라고 무조건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 주차비, 수리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병원과 교통 접근성입니다. 노후에는 병원과 약국, 마트, 대중교통이 가까운 것이 돈만큼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나 병원 동행, 정서적 교류를 생각하면 가족과의 거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남은 돈의 사용 계획입니다. 집을 줄여 만든 돈을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투자금으로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다시 이사할 가능성입니다. 70대 후반, 80대 이후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계단은 없는지, 병원 접근이 가능한지, 혼자 살아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줄일 때 가장 위험한 말은 일단 가보면 되겠지입니다.
살다 보면 적응하겠지. 돈 남는 게 중요하지. 나이 들면 조용한 곳이 좋겠지. 작은 집이면 관리가 편하겠지. 외곽으로 가면 여유롭겠지. 이런 말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 주거에서는 너무 가볍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병원과 마트가 멀면 불편합니다. 작은 집이 편할 것 같았는데 수납이 안 되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외곽이 여유로울 것 같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새 동네가 좋을 것 같았는데 친구가 없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사가 체력적으로도 부담입니다. 짐 정리부터 계약, 이사, 새집 정리, 주소 변경, 병원 변경, 생활 동선 적응까지 모두 힘이 듭니다. 한 번 잘못 이사하면 다시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줄이기 전에는 미리 살아보는 마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동네를 평일에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아침과 저녁에도 가보고, 비 오는 날에도 가봐야 합니다. 병원까지 직접 가보고, 마트에서 장을 봐보고, 대중교통을 타보고, 밤길이 안전한지 보고,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주변 주민 연령대와 분위기도 봐야 합니다. 노후 이사는 투자보다 생활 검증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집 관리비와 세금이 연금 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매달 관리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집을 줄이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이 많이 비어 있고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적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부나 혼자 사는데 넓은 집 대부분이 비어 있다면 유지비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남아있어 이자가 부담되는 경우도 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줄여 대출을 갚으면 매달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집이 너무 오래되어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집은 보일러, 배관, 창호, 욕실, 주방 수리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계단이나 구조가 노후 생활에 불편한 경우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화장실이 위험하거나 병원 접근이 어렵다면 더 안전한 집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줄여도 같은 생활권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병원, 마트, 친구, 교통을 유지하면서 고정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무리한 투자에 넣지 않고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나눠 관리할 수 있다면 노후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줄이면 안 되거나 더 신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액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사비, 세금, 수리비를 빼고 나니 남는 돈이 크지 않다면 생활권을 바꾸는 의미가 약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의 관리비가 높거나 수리비가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평수는 줄었는데 실제 고정비가 줄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병원과 교통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노후에는 교통 불편이 곧 생활 불편이고 병원 불편이 곧 건강 위험입니다. 자녀와 친구, 익숙한 생활권에서 너무 멀어지는 경우도 신중해야 합니다. 돈은 남아도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을 위험한 투자에 넣으려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집을 줄여 생긴 돈은 노후의 마지막 방어선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무리한 투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이사를 원하고 한 사람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는 부부의 감정과 기억이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건강 상태상 이사 자체가 큰 부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는 체력과 정신력을 많이 씁니다. 건강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사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줄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먼저 집안 구조를 바꿔 유지비와 불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고 난방 효율을 높이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집 수리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집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 결제, 보험료, 차량 유지비,
통신비, 구독료를 정리해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본인 조건에 맞는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상속보다 생활비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꼭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의 노후가 너무 불안해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자녀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낯선 지역으로 가기보다 같은 동네 안에서만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평수만 줄이면 적응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옮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보증금 안전, 임대료 상승, 계약 갱신 불안, 이사 반복 가능성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주거 결정의 핵심은 돈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노후에 집을 줄이는 결정은 숫자로만 할 수 없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평생 살던 집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시간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살아온 세월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의 편안함도 있습니다. 돈만 보고 이사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보고 버티면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집을 유지하면 매달 얼마나 부담되는지, 집을 줄이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새 집에서 건강과 생활이 유지되는지, 외로움과 고립감은 커지지 않는지, 남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가족이 충분히 대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집을 줄이면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 난방비, 수리비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갚을 수 있고 생활비와 의료비 비상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줄인다고 무조건 노후가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는 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새 집의 관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교통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익숙한 생활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을 잘못 관리하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을 줄이면 돈이 남는지가 아니라 노후가 안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집값 차익보다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중요합니다. 작은 집으로 가도 관리비와 교통비, 병원 접근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활권이 돈만큼 중요합니다. 집을 줄여 생긴 돈은 공격적 투자금이 아니라 생활방어금입니다. 집을 유지하든 줄이든 현금 흐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집은 노후의 마지막 자산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생활비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줄일지 말지는 감정만으로도, 부동산 시세만으로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숫자와 생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돈과 마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의 편안함과 미래의 안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을 유지하는데 매달 얼마가 드는지, 집을 줄이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그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새 집에서 병원과 마트, 대중교통은 편한지, 배우자와 가족은 이 선택에 동의하는지, 남은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노후에 집을 줄이는 목적은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더 작아진 집에서 더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운 생활비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안정감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